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이준석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나면서 오전 내내 뭐 이준석으로 모든 뉴스와 커뮤니티가 막 진짜 막 풀큰 달아올랐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뭐 충격적인 뉴스가 날라오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결국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진짜 아베 신조 총리의 이 사망으로 이 참의원 선거에서 갑자기 이제 대승을 하면서 일본의 개헌저지선이 뚫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일본이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길로 가는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네요. 진짜 정말 세계의 정치가 점점 정말 이 극우 세력이나 이 부패한 이 정치인들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기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죠. 극단의 정치가 부르는 파국.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범인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한 게 아니다. 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했다. 어머니가 특정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다 말아먹고 집안이 풍기박산이 됐는데 아베가 그 종교랑 깊은 연락선이 있어서 내가 아베를 공격한 거다. 저격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무슨 종교? 일본이나 일본 극우 세력 일본 해외와 굉장히 깊은 세력이 뭐죠? 무슨 종교죠? 통일교잖아요. 난 딱 통일교가 떠오르던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인 배우자를 가진 한국 사람들 대부분 보시면 통일교예요. 일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일본어 강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국인과 결혼해갖고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통일교예요. 옛날 사람은 더하고. 국제결혼이 거의 허용하지 않았던 시절에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통일교거든요. 통일교가 이런 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맺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2017년에 CBS에서 통일교와 일본 극우의 실체 그 커넥션에 대해서 5편의 기사를 냈거든요. 거기서 통일교가 소송을 걸었는데 졌어요. CBS가 이겼거든요. 그 5편의 기사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통일교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 시절부터 유착관계를 맺은 신친일 세력이다. 통일교가. 2019년인가 그 통일교가 거대한 행사를 일본에서 했었는데 그때 기조연설을 한 사람이 아베 신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통일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지금 신천지랑 지금 이런 무속 종교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교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어두움의 흑막에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속한 그 종교에 속한 그 순진한 종교인들은 그냥 가정을 말아먹고 풍리박산이 나는 수밖에 없거든. 엄마가 하루 종일 그 문자 보내고 있어. 빨갱이 어쩌고 해서 문자 보내고 있으면 그 자식이 엄마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문자 보내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자식이 그 엄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건 신천지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단의 정치가 참 부르는 파국이라는 게 희한하죠. 근데 참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왜냐 일본 사람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이 의원내각제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아베가 나가면 스가가 하고 스가가 나가면 기시다가 하고 그놈이 다 하잖아요.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은 총리가 물러나도 그 비슷한 애들이 계속 총리를 갈아키우면서 정치는 변하지 않거든. 결국은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한 사람이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이 사회파 소설들이 지금 수십 년째 대세를 이루잖아요. 몇백만 부씩 팔리고 맨날 드라마로 제작되고 영화로 제작되잖아. 근데 보시면 그 근본의 문제를 일본 소설들을 보시면 다 내가 못나서 계속 가다가 모든 결론은 내가 못나서야. 내가 잘못한 거야. 경찰도 내가 그 범인을 이해하는데 그래 나도 이해해. 그 답을 사회 시스템을 문제를 삼으면서도 그 답을 정치에서 찾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진짜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이유라고 보고 극우 세력들이 잡으면서 진짜 사회는 더더욱 진짜 일본은 망가졌죠. 거기에서 아베 신조가 미친 악영은 제가 볼 땐 지대예요.
한국인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 그 이유라고 보거든요. 한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답을 정치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극단의 인간도, 문재인 같은 무슨 예수님 같은 사람도, 노무현 같은 사람도, 김대중 같은 사람도 최악과 최모의 사람이 온탕을 오가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쨌든 변화를 시도하고 그 정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한국 사람들한테 DNA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대통령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선호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밥그릇이 하잖아. 일본처럼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 밑에 있는 애 시키고 몇 년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아베처럼 다시 나오고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계속 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너무 보이잖아요. 이 시도가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진짜 살을 걸고 막아야 된다. 왜냐? 지금 얘네들이 바라는 건 우리같이 부패한 정치와 이 검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사회에서 의원내각제를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일본보다 더한 암흑의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거든 어떠한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 문제의 지금 본질을 보세요. 민주당 하는 걸 보세요. 정치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에서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이 수박들이 보면. 얘네들이 원하는 건 의원 내각제고 민주당의 시스템도 지금 의원 내각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집단 지도 체제예요. 9명이 앉아가지고 원탁에서 그냥 거수기 피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다 그러면 총사퇴해버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수박2가 나오고 수박3가 나오고 수박4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의원 내각제가 똑같아요. 지금 민주당 시스템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무도 잘못했다 생각 안 해. 이낙연, 박지원이나 윤호중 하는 거 봐요. 그리고 얘네는 일본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의원 내각제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사회 전체를 의원 내각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의원 내각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계속해서 논의된 게 박병석, 이낙연부터거든요. 노골화되고. 결국은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민주당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민주당한테 질려버리고 있는 거거든,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 시스템을 깨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앙위 100%가 최고위원을 선정하는 컷오프 한다라는 거, 이거 지금 말이 없거든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민주당의 이 답 없는, 이 민주당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민주당은 결코 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몇몇 유튜버들, 정치인들하고 유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형님 호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쯤 되면 됐어, 조용히 입 다물어, 이쯤 되면 첫 술에 배불러, 이 사람들이 이런 짓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지지자들이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 2판4판이라고 봐요. 얘네도 2판4판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그 힘을 갖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안 되면 물러나고 책임지게 하는 이 책임 정치를 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갖고 가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진짜 국민이 원하는 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민주당이 갖출 수가 있어요. 지금 이낙연이 이렇게 확립해 놓은 의원 내각제식의 이 민주당의 이 방식은요, 진짜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이제 총격사고 납니다, 진짜. 아베 신조 얘기하자마자, 이 사고 나자마자 이낙연이 제일 먼저 막 계속 빼복 올리고 있죠.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히죠. 지 보좌관 죽었을 때도 그렇게 했나요? 그 많은 비극이 일어났을 때도 조용하던 인간이 아베 신조에 대해서는 진짜 민주주의가 사망했네 어쨌네 해요. 진짜 얘네가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의원내각제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는 절대로 의원내각제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의원내각제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금 이 방식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답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그들과 그런 수박들하고 호용호제하면서 우리들한테 입 다물라고 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정치인의 자기가 친했던 정치인의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지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빠순이 빠돌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지지자들 수준이 우리 진영의 지지자들 수준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정치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김남국이 매불쇼에서 나온 거 보시면 제 기가 차잖아. 스스로 민주당에서 가장 개혁적이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는 사람의 말하는 걸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는 지지자들이 이제는 빠순이 빠돌이 할 게 아니라 나 성격 좋아, 나 너그러워 이럴 게 아니라 못되고 삐뚤어졌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말 이제는 민주당을 제대로 된 정당, 민주당이 답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민주당에서 배출되는 대통령이 나와도 저렇게 음으로 양으로 흔들면서 정부를 완전히 그 마비 상태로 만들어 놓는 짓을 할 수 없어요, 수박들이. 지금 이런 민주당의 이 시스템, 의원 내각제 같은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요, 민주당에서 어떤 개혁적인 대통령이 나와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바로 됐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역사가 전반함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이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을 개혁하고 이재명이 정말로 당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는데 필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차피 사회라고 하는 건 퇴보와 앞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의원내각제의 시스템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0%대로 가라앉았는데 윤석열 난 몰라. 별로 관심 없거든? 이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국힘당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국힘당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얘네 그냥 이준석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보세요. 이재명 죽이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아예 수박들하고 꼴패미들이 나와서 박지원을 엄호하고 있어. 너 왜 그럴까? 저는 이 윤석열과 국힘당과 이 수박들의 삼각에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얘네들도 빨리 정권을 끝내고 그 안에 빨리 말아먹고 끝내는 게 나아. 그리고 윤석열이 아무리 말아먹고 난리를 한일합방을 다시 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당을 찍어주는 40%의 국민이 존재해요. 엄연히. 40에서 45%는 무조건 찍어줘. 나라가 망해도. 윤석열이 말아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제1당 아니면 여당이에요. 무엇이 무려운데. 윤석열이 뭐가 두려운데요. 자기들이 의원들, 검찰들이 약점 다 쥐고 있는데 설령 자기가 말아먹고 뭐한다도 자기를 어떻게 건드릴 건데. 합법적으로 밥 뽑아먹고 말아먹게 해고 얘네들은 어차피 의원내각제로 갈 거니까 의원내각제 방식으로 운영될 거니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야. 윤석열이 말아먹든 말든. 중요한 건 자기들 밥그릇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퇴로를 끊지 않으면 저는 진짜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될 확률이 저는 너무 많다고 봐요. 하여튼 저는 지지자들이 이제 좀 냉철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